대한민국 대표 보수농계 조갑재 대표에게 듣는다. 네, 조갑재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먼저 박근혜 대통령의 격정적인 발언이었다고 해야 되나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논점을 지금 언론이 잘못 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유승민 원내대표의 그동안의 말과 행동이 새누리당의 정체성과 맞지 않고 박근혜 대통령의 노선과 맞지 않고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맞지 않고 헌법 정신하고도 맞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치관의 문제예요. 정체성이 맞지 않는 사람하고는 같이 일을 못합니다. 예컨대 그 사람의 정체성이 잘 드러난 게 지난 4월에 원내대표 연설이었습니다. 원내대표 연설, 예, 그때 좌파들이 박수를 치고 받았죠. 보수 세력은 비판을 했습니다. 그걸 읽어보면은 이 사람의 머릿속에는 계급투쟁론적 세계관이 들어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예컨대 한국 사회를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가진 자, 기득권층, 그리고 재벌 대기업, 빈곤층, 비정규직, 신용불량자의 대결인 것처럼 한국 사회를 진단을 해요. 그리고 대기업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정부의 특혜와 국민의 희생으로 성장했다. 이거 맞습니까? 아니 정주영 씨하고 그러면 이병철 씨가 월급 안 주고 노예 노동을 시켰어요? 그다음에 받은 건 사실 아닌가요? 특혜라기보다는 국가의 경제 발전 정책에 협조한 거죠.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할 것 같으면 최소한의 균형으로 노동 귀족, 강성 노조에 대해서는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마디도 없어요. 그렇다면은 이 사람은 좌파적 계급 투쟁론에 눈에 넘어갔던 사람이 아니냐, 넘어간 사람이 아니냐. 그러니까 모든 행동이 이해가 됩니다.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이나 우리 보수층이나 이런 사람들이 원하는 행동보다는 어떻게 새정치민주연합이 원하는 것만 다 받아가지고 그것도 밀실야합을 함으로써 민주적 합의 과정을 무시하고 해내느냐.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 이념의 자연스러운 발로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새누리당에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저는 새정치민주연합으로 옮기는 게 근데 이제 정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승민 원내대표도 이제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것 때문에 뭔가 일을 하려면 저쪽 요구를 받아들여줘야 되니까 뭔가 좋게 얘기하면 타협. 요새 모든 것을 그쪽으로 미루던데 국회법 독소조항으로 미루던데 아니 합의 안 하면 되죠. 아니 대통령한테 가서 이야기하면 안 됩니까? 예컨대 국민연금 지급률 10%포인트 인상 합의. 이걸 왜 합니까? 이렇게 하면은 공무원 연금 개혁보다도 더 큰 국가 부담이 생긴다. 그러니까 이것은 안 받겠습니다. 근데 청와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까? 대통령은 이제 공무원연금법 빨리 이번에 좀 어떻게 최대한 좀 빨리 매듭을 짓자 이렇게 얘기하고 저쪽은 안 되겠다 그러니까 자 그러면 네 요구사항이 뭐냐 이렇게 아니 그건 대통령한테 가서 이야기하면은 누구라도 설득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노력을 했다는 증거가 없잖아요. 아니 그리고 무슨 자격으로 밀실야합한 여야 아마 10명쯤 될 겁니다. 그 사람들이 연간 30조 원의 부담을 국민한테 지우는 매년 이런 합의를 할 수가 있습니까? 물론 그건 잘못됐죠. 그리고 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의 최종 심사권을 규정하는 이 두 개를 아무런 토종 과정 없이 유권자를 완전히 젖혀놓고 이 자체가 반민주 폭거예요. 그 사람들 자주 쓰는 말로 쓰면. 그러면 그런 책임은 유승민 대표가 질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럼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그날 쭉 얘기한 팩트들 있지 않습니까? 쭉 얘기한 것 중에 이런 건 좀 잘못됐다 아니면 이런 건 좀 과했다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아니, 표현이 격정적이고 그동안에 눌렸던 게 한꺼번에 이야기하니까. 그렇지만 거기서 지적한 것은 다 팩트로서는 다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다만 표현이 이럴 수밖에 없었느냐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론이 있지만은. 근데 대통령이 소통을 평소에 소통하는 노력을 좀 보이셨다면 이렇게 지금 새누리당에서도 유승민 원내대표를 지지하는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의원들이 자신들이 직접 선출한 원내대표고요. 그러니까 이제 물러서지 않는 명분이 있는데 대통령의 그 말씀이 그 경로가 그렇게 많은 국민들을 설득시키지는 못한 것 같은데요. 그런 스타일의 문제,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왜 미리 충분히 이야기를 안 했냐 하는 데 대해서는 우리가 따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문제를 보는 데 있어서 그것은 부차적이고 지엽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유승민 대표, 그다음에 김무성 대표가 그동안에 한 서너 달 이 합의해온 이게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되느냐,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느냐, 이게 민주주의 원칙에 맞느냐 하는 것은 국민들이 제3자적 입장에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고 박근혜 대통령도 나쁘고 유승민도 나쁘고 하니까 판단 안 하겠다가 아니라 나는 국민들 입장에서 유권자의 입장에서 누가 맞는지 누가 문제인지 한번 알아보자 하면 가장 큰 문제는 유승민 대표의 이념적 정체성이 대한민국의 반공 자유민주주의하고는 맞지 않다. 그렇다면 그 자리는 피해줘야죠. 그래도 이번 사태의 최고 수혜자는 유승민 의원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존재감, 인지도가 확실히 높아졌고 지금 뭐 자진 사퇴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본인이 그 사퇴 시점을 조율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멋지게 사퇴하면서. 그 행동, 네. 유승민 의원이 보여주는 행동 자체가 좌파적 운동권의 전형적인 행동이라고 봅니다. 네. 그 자리에 있으면은 두 가지를 선택을 해야 돼요. 딱 정면으로 대통령하고 맞붙든지 사표 던지고, 근데 사표 던지고 해야죠. 맞붙든지 조용하게 물러나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언론에 초점되어 있으니까 상당히 즐기는 것 같은데 그러나 결말이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을 찍어준 이 대구 동구을이죠 아마. 예. 동구을 유권자들의 어떤 판단 그 전에 우리 헌법 그리고 반공 자유민주주의적 정체성, 국가 정체성과 맞느냐 이걸로 해가지고 그 사람의 정치적 운명이 판가름 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최대한 빨리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저는 여기에 와서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합니다. 네. 그것은 기자의 권한을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너무 이렇게 대통령도 그렇고 뭐 김무성 대표, 유승민 원내대표 등 그 새누리당과 집안 싸움 벌이는 이런 모습이 별로 안 좋고 그로 인해서 지금 민생 골든타임인데 국정은 표류하고 있고 결국은 국민만 피해보는 이런 상황이 오니까 굉장히 정말 배신의 정치는 대통령과 정부가 그러니까 국회가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토로가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그런데 먼저 문제를 원론적으로 넓혀가지고 총론적으로 비판하는 건 좋은데 네. 문제의 초점은 박근혜 대통령의 그 발언 전문입니다. 그죠? 전문을 읽어보면은 네. 거기에 이건 너무 심했지 않느냐. 우리 국회가 그동안에 대통령이 하려고 하는 것을 일일이 발목 잡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자기들이 통과시키고 싶은 것은 여야 합의로 해가지고. 그런 부분은 맞는 얘기예요. 진짜. 무슨 광주에서 만듭니까? 아시아 네. 문화 전당을 만드는 연간 800억 원을 들어가는 그것만 딱 통과시키고 그거하고 연계되어 있던 영유아 무슨 법은 통과시키지도 네. 않고 하는 이런 걸 읽어보면은 저는 국민들이 같이 화를 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여론조사나 국민들의 여론을 보면은 네. 대통령의 그 지적 부분은 다들 대부분 공감하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유승민 원내대표를 사실상 사퇴하라고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반대로 그거는 그건 뭐 한국사람들은 원래 동정론이 많으니까 아닌 약하게 것 같다. 보이는 사람 편을 들죠. 네. 그러나 이런 엄청난 문제의 제1 책임자가 뭐 버틸 수 있는지 그건 좀 두고 봐야 되겠어요. 근데 그냥 당내에 또는 청와대 대통령 곁에 늘 예스만 하고 그냥 맞습니다. 대통령대로 다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사람들만 있어서는 발전이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없죠. 쓴소리하는 유승민 원내대표 같은 분들이 좀 더 많아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은 건강한 당청 참모로 있으면 관계를. 괜찮아요. 참모로 있으면 되는데 원내대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도 조갑재 대표께서 이 신축성은 있네요. 그러니까 유승민 원내대표 같은 사람이 참모로 있는 건 괜찮습니까? 참모로 있는 건 괜찮아요. 왜냐하면 참모로 있는 건 괜찮아요. 지금 지휘관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지휘관 자리 원내대표에 있는 거는 그렇죠. 문제지만은 네. 그 정도 말하자면 조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이 참모로 있는 건 괜찮습니까? 제가 좌파 새정치민주연합의
이념적 정체성을 좌파적이라고 부릅니다. 네. 좌파적인 그 정당이 요구하는 것만 들어주고 어떻게 새누리당이 하고 싶은 법안은 단 하나도 통과시키지 못합니까? 예컨대 북한 인권법을 통과시켰으면 그나마 균형이 맞아요. 네. 그걸 통과시키려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핵 방어막 만드는 것보다 더 시급한 게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특별법은 생각도 안 합니다, 이거는. 그런데 뭐가 급해가지고 아무도 요구하지 않았던 국민연금 지급률 10% 포인트 인상을 내놓습니까? 심하게 말하면 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심부름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예. 이 원내대표가요? 이게 참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비노계를 보고 세작이라고 그러고 또 새누리당에서는 또 유승민 원내대표하고 비박을 보고 또 세작이라고 그러고 서로 세작들이 네.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 박근혜 대통령이 뭐 정치권에서 얘기 나오고 있는 뭐 탈당, 뭐 신당 이런 가능성은 어느 정도 보세요? 그건 정당 정치를 부정하는 거죠. 아니, 대통령이 탈당하고 정치를 할 수가 있습니까? 예. 또 이런 대통령과 저는 여당의 불협화음, 이것도 민주적 현상입니다. 이걸 가지고 부정적으로 보면은 차라리 민주주의 안 하죠. 뭐 독재하면은 이런 일이 없을 거 아닙니까? 네. 이걸 통해서 소란스러우면서도 우리 한목적적으로 말하자면은 우리 국가의 발전 방향으로 이끌어 가도록 우리 국민들이나 언론이 그 논의 과정에서 문제의 핵심을 찔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인간 대 인간의 그 감정적 무슨 싸움으로 이렇게 격화시키지 말고 이것도 의미 부여를 하면은 좋은 논쟁거리입니다. 우리 민주주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사 토크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